교광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신소원입니다.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파트너로서 늘 애써주시는 교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광사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직업훈련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우리 기관과 교광사님들의 철저한 규정 준수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정훈련 체크리스트의 명확한 의미를 짚어보고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 주의사항을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프로가 아니어서 좀 익숙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려고 하는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총 6가지인데요. 첫 번째 출결 관리, 두 번째 훈련 내용, 세 번째 훈련 교강사 및 교재, 네 번째 훈련 시설 장비, 다섯 번째 이수자 평가. 이 이수자 평가는 우리 지금 재직자 훈련은 이수자 평가 트랙은 아닙니다만은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타 사항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출결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결 관리의 첫 번째는 우선 출결 관리는 4가지 항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훈련 기관장이나 강사가 훈련생 대신 출석 처리하거나 카드를 보관하고 있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요즘은 카드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QR 체크를 하거나 비콘 체크를 하는 것이 이제 추세입니다. 우리 강사나 아니면 저희 같은 행정 담당자들이 교육생들에게 현재 출석 처리를 대신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른 훈련생이 체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훈련생 본인이 출결 체크하지 않고 다른 훈련생이 체크해 주더라도 묵인해 주나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생들끼리 서로 만에 하나라도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A의 휴대폰을 B가 가지고 와서 찍어준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나 강사님께서도 항상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고 그런 일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거나 그러면 그 즉시 바로 확인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출결 관리의 세 번째입니다. 결석이나 지각이나 조퇴한 훈련생을 직권 입력 처리를 통해서 정상 출석 처리하는 경우는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늦게 오거나 전산상으로 다 찍히고 있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찍혔는데 그거를 직권 입력으로 바로 잡으면서 정상 출석으로 늦은 사람은 늦지 않았다, 일찍 간 사람은 일찍 가지 않았다, 외출한 사람은 외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처리는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결 관리의 네 번째입니다. 외출했다가 수업 종료 후에 들어와 출결 체크한 훈련생의 출석 처리를 묵인해 주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휴대폰 QR 체크에 외출 기능이 있습니다. 외출 기능을 이 사람이 나갈 때 누르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외출 복귀를 누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루에 4번이 지키게 되는 거죠. 입실, 외출 시작, 외출 종료, 그 다음에 퇴실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이걸 찍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다시 찍고 들어오면 외출 처리가 자동으로 시간이 계산이 되는데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찍지 않고 나갔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그 반드시 출석 입력 처리를 통해서 외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님들께서는 외출을 하는 사람이 외출에 대한 그 QR 체크를 하지 않고 외출에 대한 외출 시작, 외출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외출자가 있는 경우에 철저하게 그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 그것은 상시 인원, 제시 인원 관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 내용입니다. 훈련 내용은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정받은 내용은 이제 그 강사님께 그동안에 계속 설명드리고 저희가
몇 월 며칠 날은 무슨 교과목에 무슨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추가해서 지금 HRD나 상에 훈련 인정 승인받은 그런 내용을 한번 또 공유를 같이 카톡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훈련 진행 전에.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훈련 시작 일자, 훈련이 진행되는 일자, 훈련이 진행되는 시간, 그다음에 훈련을 그날 진행하는 교강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날 진행하는 교강사가 어떤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어느 강의실에서 진행을 하는지, 어떤 교재를 나눠주는지, 이런 것으로 이제 확인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나요? 라는 부분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그 인정받은 사실의 항목과 다르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그날 다른 것이 가르쳐진다든가 이러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교과목이나 교육 내용이 거기 HRD는 상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교육생들에게 우리 다 벽보로 부착하고 있죠. 시간표. 오늘은 무슨 교과목에 무슨 내용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은 교육생이, 교육 내용이 다르다. 오늘 우리가 받기로 한 것과 다르다. 교육생들이 우리 기관에서 인정 신청해서 승인받은 그런 화면까지 다 보고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교육생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공지가 되어 있는 시간표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몇 월 며칠 날 무슨 교과목에 무슨 내용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교강사가 이 설명을 하고 교육을 진행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훈련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하지는 않았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인정받은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훈련 내용의 두 번째입니다. 실습으로 진행되어야 할 훈련을 이론 강의로 대체하거나 반대로 이론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을 실습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이론 실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행히 현재 지금 제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유급훈련과 관련해서는 100% 이론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변경 신고 없이 시간표를 임의대로 변경하여 훈련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원에서 재직자 유급훈련 관련해서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한 가지입니다. 강사님의 스케줄상 당일날 몇 월 며칠 날 하기로 했던 홍길동 강사님의 스케줄이 안 돼서 다른 강사님으로 강사가 바뀌거나, 아니면 서로 각자 갖고 있던 A, B 강사님이 서로 날짜를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체인지 해가지고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거죠. 다만 저희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변경 신고 없이 시간표를 임의대로 변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에게 정확하게 이제 알려만 주시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들께서 사전에 변경 상황이 생기면요. 다음 훈련 내용의 네 번째입니다. 일반 훈련생을 포함한 실제 훈련생 수가 훈련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저희가 인정 신청을 받을 때 몇 명으로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120%까지는 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항목은 평소에 거의 해당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련 내용의 마지막 항목 5번째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훈련 시간을 임의로 단축시키거나 식사 시간을 훈련 시간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나요?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점심 시간이 아무래도 가까워 오면 점심 식사를 빨리 하려고 빨리 하고 싶어 하고 배고프다고 하고 막 그런 교육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이 부분이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4교시지 않습니까? 4교시가 50분 수업, 10분 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50분 수업이 종료된 후에 식사를 해야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단 5분이라도 빨리 간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텍스트 그대로 식사 시간을 훈련 시간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사 시간, 훈련 시간인데 식사를 해버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챙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의로 단축시키거나, 5시 반, 저희가 지금 통상 8교시 하면 마지막 교시는 50분이 아닌 반드시 60분을 준수해서 찍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8시 반에 시작해서 8교시를 하면 반드시 17시 30분에 끝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하는 것을 일찍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8교시를 5시 반 이전에 끝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정훈련 체크리스트 세 번째입니다. 훈련 교강사 및 교재고요. 총 항목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지만 각 항목별로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갖고 있을 경우에 4개가 아니고 그 이상의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훈련 교강사 및 교재의 첫 번째 항목. 자습이나 실습을 지시하고 훈련 또는 자습이나 실습을 지시하거나 훈련 장소를 벗어나 다른 업무를 보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는 이제 교강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강사님께서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할 시간에 자습을 진행하거나, 저희는 이론이기 때문에 실습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체크가 될 경우에 이것은 그 집체훈련, 훈련기관에서 집체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부정훈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강사님께서 준수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어떤 영상 같은 경우도 교육훈련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교육훈련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 영상이 교육훈련 내용을 위해서 준비가 된 영상이고 영상과 관련해서 보고 또 토론을 해보거나 그 강사님이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을 해보거나 이런 시간을 갖는 교육훈련의 그 내용 중에 하나로 들어있어야지 학생들에게 영상을 틀어주고 교강사님이 뭐 다른 일을 보고 계시거나 한다면 이 항목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훈련 교강사 및 교재 두 번째입니다. 변경 신고나 변경 인정 신고 없이 교강사를 임의로 변경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시간표 변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강사를 임의로 변경해서 훈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관이 이제 챙겨야 될 일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지급하기로 한 교재를 미지급하거나 변경 신고 없이 별도 교재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저희 행정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재를 미지급하거나 그다음에 별도의 교재, 그러니까 인정받은 교재가 아닌 다른 교재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 유급 훈련의 경우 교육생들이 나눠준 교재를 보관을 이제 받으면 개인이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분실을 하거나 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책이 없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교육생들에게 얘기를 하고 교육생 책에다가도 그걸 써서 좀 내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강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꼭 얘기해 주셔가지고 교재는 교육이 종료될 때까지 꼭 챙겨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특히나 장기 유급의 경우에 뭐 일주일을 교육받고 다음 주에 이제 회사로 생산을 들어갈 때 그때 그 우리 강의실 뒤편에 모아주시면 거기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또 다음 주 차에 교육을 나오면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교육생들의 교재 분실을 최대한 막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훈련 교강사 교재의 그 네 번째 마지막 항목이네요. 교재를 유상 지급하고 있나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교재 유상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집체훈련 그 체크리스트 중에 네 번째 훈련 시설 장비와 관련입니다. 여기는 총 4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변경 신고 혹은 변경 인정을 받지 않고 훈련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였는가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본관동에서 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교강사님 느끼시겠지만 본관동이 상당히 북적거립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강의실을 옮겨서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변경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칸막이 이동 등의 사유로 면적을 임의로 축소시켰는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그런 강의실은 저희가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인정받은 장비가
훈련 장소에 설치 혹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작동이 안 되는 장비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실습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습 장비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론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프로젝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겨서 작동이 되지 않거나 컴퓨터가 작동이 되지 않거나 뭐 혹은 스피커가 작동이 되지 않거나 한다면 뭐 아주 작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거 교육훈련 장비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또 이걸 꼬집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게 실습에 뭐 이렇게 이론 실습에 이론에 필요한 장비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교광사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다른 시설로 대체하고 그날 즉시 장소 변경 신고를 이제 하거나 아니면 해당 장비를 저희가 다른 걸로 바꿔 드릴 수 있게끔 문제가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대로 가지고 그냥 진행하시는 일은 교육생들의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훈련시설 장비의 네 번째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원은 저희 사업단에서도 그렇고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절대 설치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께서도 강사님이 사용하시는 수업에 이용하시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으시다고 할 때 그것이 이 불법 소프트웨어는 아닌지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챙겨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희 강사용 컴퓨터에 깔려 있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PDF나 한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강사님께서 혹시 준비해서 그날 수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를 해 오시는 수업에 필요해서 쓰시는 그 교육이 있는 날 개발원에서 사용을 하시는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있다면 아무리 작은 소프트웨어 단 5분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가 내가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는 정품 소프트웨어인지를 보시고요.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수자 평가 관련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유급훈련은 이수자 평가 트랙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잠깐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유급훈련들도 평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유급훈련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구글 폼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 점수를 매겨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수자 평가이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항목이 세 가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강사가 훈련생 대신 평가 답안지를 작성해 주거나 60점 이상이 되도록 수정한 적이 있나요? 아마도 이것은 이 평가 점수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수하고 나서 그 자격을 취득하거나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는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 부분에 있어서 부정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 단계들이 모두 다 잘못된 단추 하나 잘못 껴서 다 틀려버리는 것처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항목은 지금 우리 유급훈련 해당이 없고요. 두 번째, 강사가 훈련생에게 모범 답안을 사전 제공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하나요? 이건 역시나 그 일정 점수 이상을 맞게 됐을 경우에 그 점수를 못 맞을 사람이 이런 일을 통해서 점수를 맞게 됐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괜히 그 불필요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급훈련 교육생들도 시험을 볼 때 힌트를 주신다거나 답을 알려주신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수업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결과물을 평가 결과 자료에 포함시키고 있나요? 역시나 이것도 저희 유급훈련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요즘에 만들어서 출제하는 그 평가 내용은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은 내용에서 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평가와 관련된 부분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타 사항인데요. 기타 사항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크게 우리 유급훈련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기관의 요 해당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서로 다른 과정이나 회차를 합반하여 과정을 운영하고 있나요? 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금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2개, 3개 기업이 합반을 해서 들어오는 그 기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유급훈련을 합반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준용해서 인정신청 때
이 회사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합반을 해서 운영하고자 한다라고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훈련비의 일부를 감액해주거나 추후에 환불해주고 있나요? 뭐 이상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일반 훈련생의 훈련비보다 국비 지원 훈련생의 훈련비를 더 많이 받고 있나요? 이것도 역시 유료 교육생이 그 반에 들어와서 진행이 될 경우에 유료 교육생과 국비 교육생의 차등을 두고 있는지라는 부분인데 역시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거나 인정받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홍보하고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인정받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홍보하고 있냐는 것은 이제 훈련을 받아라고 홍보를 하는 단계에서 사실상 교육 내용에 인정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까지도 좀 과대 포장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기관의 입장에서 돌아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나와 있는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냐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그 훈련 내용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역시나 홍보하고 있지도 않고 운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은 이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여러분과 살펴본 것이 훈련 기관의 입장에서 체크리스트인데요. 이제 지금 잠깐 말씀드릴 것은 훈련생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생에게 물어보는 내용 총 6가지입니다. 출결 관리부터. 첫째, 훈련 기관장이나 강사가 훈련생 대신에 출석 처리하거나 카드를 보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두 번째, 훈련생 본인이 체크하지 않고 다른 훈련생이 대리 체크를 해주는데 기관에서 묵인을 해주던가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석이나 지각이나 조퇴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정상 출석으로 처리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출자가 이 사람이 안 찍고 나갔거나 그러니까 강사님이 인지를 하지 못했거나 해서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돼버려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출석으로 만약 인정이 돼버렸다. 근데 이것을 어떤 다른 제3의 교육생이 보고 있다가 이것을 문제를 삼는다면 바로 이 항목에서 크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외출 이 부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직권임명 요청, 출석 입력 요청입니다. 뭐냐면 본인이 본인 폰을 가지고 찍으면은 이제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이게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를 이제 어떤 이유로 그게 안 됐거나 못 했거나 했기 때문에 출석 입력 요청을 본인 서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출석 입력 요청이나 이런 건이 많으면 신경 써서 볼 수밖에 없다. 모니터링을 나가거나 점검을 나가더라도 그런 것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여기 별나게 이게 더 이런 것이 많다. 이 기관의 이 과정의 이 반은 이상하게 출석 처리가 많네. 이거 왜 그럴까? 이상은 없는지 한번 나가서 봐야 되겠다. 나가서 확인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라면은 괜찮은데, 나가서 보다 보니까 뭐 와서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그 문제는 아니었지만 뭐 다른 문제가 확인하는 중에 이렇게 발생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직장 동료나 친지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훈련에 참여, 대리 수강이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진행되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지금 신분증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시작될 때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신분증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2, 3년간 그 유급훈련 모니터링을 왔을 때 공단 담당자들도 교육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휴대폰으로 와서 QR까지 찍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큰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좀 더 챙겨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훈련 내용입니다. 교육생에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광고나 안내 자료, HRD넷에 등록된 훈련 목표 등과 다른 내용으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인정 신청된 내용으로만 진행이 되게끔 교재를 준비하고 강사님께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 강사님이 강의실에 들어가는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강사님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에 이제 챙겨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정 신청이 된 내용을 공유를 드리면
그것에 맞춰서 반드시 강사님께서는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실습이냐 이론이냐 이거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훈련생 정원이 초과됐냐 안 됐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정된 훈련 시작 시간보다 늦게 시작하거나 종료 시간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된 시간보다 늦게 아침에 저희가 뭐 다과를 좀 드리잖아요. 혹시 그 다과 시간 때문에 다과를 뭐 먹고 해라 그러고 좀 쉽시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진행하신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시간을 이 사람들이 놀았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문제를 삼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과를 나눠주고 하는 시간에도 식사 그 시간을 놀아버리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다과를 나눠주고 하는 시간은 조금씩 소요가 됐다면 그럼 그 해당하는 시간만큼 쉬는 시간을 더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생은 내 마음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다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과자 먹느라고 그런 시간이잖아. 뭐 아침에 뭐 다과 좀 하느라고 그런 시간이잖아. 근데 교육생은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몇 강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뭐 강사님이 너무 뭐 딱딱하다, 뭐 이런 부분, 물론 그런 부분도 없어야 되겠죠. 교육생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불만사항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불만사항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훈련, 잘못된 훈련에 이게 걸릴 수 있는 잘못된 훈련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그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는 불만이냐 그러면 강사님이 뭐 너무 딱딱한 표정으로 진행을 하세요. 강사님이 너무 뭐 무뚝뚝하세요. 뭐 무표정하세요. 뭐 너무 재미없이 진행을 하세요. 뭐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이런 것에 해당이 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명백하게 이런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강사님이 뭐 영상을 틀어주고 수업을 안 했어요. 강사님이 수업을 늦게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을 수업해야 되는데 뭐하니라고 까먹었어요. 그다음에 종료 시간보다 일찍 끝났어요. 5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5시 15분이나 뭐 10분쯤 끝내고 자 앉아서 계시다가 30분 되면 찍고 나가세요. 이렇게 하신다든가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종료 시간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가 발생했냐라는 부분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정된 훈련 시간보다 늦게 시작하냐, 종료 시간보다 일찍 끝나냐.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교강사 교재입니다. HRD넷에 명시되지 않은 강사가 훈련을 진행하고 있나요? 이것은 이제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훈련 시간표 변경을 했는데 처음에 거기 벽에 붙여놓은 것은 변경 전의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중간에 변경이 되면 그걸 갈아야 되겠지만은 또 어떻게 갈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바뀐 날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오늘은 원래 이제 누구 강사의 누구 교과목인데 날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차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생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사가 똑같습니다. 아까 기관에다 물어본 내용 똑같아요. 강사가 자습이나 실습을 지시한 후에 훈련 장소를 벗어났거나 뭐 이러지는 않느냐. 훈련 장소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더 명백한 것이지만 장소를 벗어났지 않더라도 자습을 지시하고 수업을 안 했다라고 문제를 삼으면 이 부분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HR넷에 명시된 교재가 배부되지 않았거나 명시되지 않은 교재가 훈련에 활용되고 있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우리는 교재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훈련에 활용되는 교재를 돈을 주고 구매하셨나요?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인정 승인을 받았는데 학생에게 돈을 받았는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훈련 시설 장비입니다. HRD넷에 명시된 훈련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나요? 있는 적이 있었나요?를 물어봅니다. 이 훈련 장소와 관련된. 또 다음, 훈련 장소가 너무 좁아서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이 부분을 확인하는데 이것은 이제 인정을 내줘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인정받은 장소가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와봤더니 뭐 한켠 구석에다가 엄청나게 무슨 장비를 막 가득 채워놔가지고 실제로 교육받는 그런 공간이 비좁하고 문제가 있더라 뭐 이렇다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진행을 하는 거죠. 거기 내용에 보면 몇 제곱미터 되는 강의실에 몇 명이 들어가서 훈련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인당 면적이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좁아진 상태로 한다면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필수 장비를 고장 등의 사유로 활용하지 않아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이론 훈련이라면 오늘 프로젝트가 고장 났는데 그냥 진행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신다면 반드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스피커가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냥 진행합시다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또 말씀드렸죠? 불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훈련이 진행되고 있던가요? 요즘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흔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스크린 화면으로 강사용 화면을 크게 띄워놓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수업 설명하고 진행하는데 강사용 화면에 오른쪽 아래에서 뭐 이렇게 막 올라와요. 팝업이. 이게 소프트웨어가 승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라이센스 등록을 하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교육생들 앞에서 내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그냥 광고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한 가지 이제 좀 주의를 당부드릴 사항은 이게 이제 개인용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또 연결했을 경우에 그런 일이 많은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카톡이 계속 올라온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카카오톡을 꺼주신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어떤 그런 구설에 자꾸 이렇게 노출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도 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수자 평가 관련입니다. 강사가 평가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60점 이상이 되도록 수정해 준 적이 있던가. 다음, 평가 진행 시 모범 답안을 받아 답안을 작성한 적이 있던가. 절대 답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 이수자 평가가 아니긴 하지만. 네, 기타 사항입니다. 합반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훈련비를 깎아줬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유료생과 국비 지원생의 훈련비를 차등을 뒀냐 하는 부분,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상담 시에 실제 훈련과 상이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고 안내 받았나요? 입학 전에 뭐 교육 안내 받은 내용하고 이게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은 이런 거 배운다고 했는데 들어와 봤더니 다른 거 가르치더라. 그거 안 가르쳐 주더라.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경우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훈련 기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에 교과목과 교육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강사님은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훈련생 내용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잠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즘에 뭐 당연히 그런 유형으로 갑니다만은 요즘에도 하는 경우가 어떤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 방문을 하면 기본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본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에게 이제 그날 그 인원을 확인을 하는 거죠. 전산상에 출석시켜 있는 인원과 현재 앉아 있는 인원. 그래서 이 잠깐 화장실 갔다든가 이런 것들도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에게 그 교육 시간이 아닌 시간에 그렇게 화장실을 다니거나 이러지 않도록 안내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그런데 와서 답답하게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걸 며칠간 하시려니까 이제 답답하시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복도를 이렇게 좀 산책하는 것처럼 복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나 있는데 이게 교육 시간 중이라면 안 되는 것이죠. 문제가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교육생이 실제로 교육에 열중해가지고 교육에 몰입해서 교육을 받지 않더라. 근데 강사가 그걸 방치하더라라고 한다면 뭐냐면 이런 문제가 됩니다. 하루에 8시간을 해야 되는데 홍길동이라는 교육생은 자꾸 뭐 답답하다, 뭐 교육 시간 중에 화장실 갔다 온다, 화장실 가서 막 한 10분씩 있다 온다, 뭐 복도에 나가서 뭐 다리 아프다, 아니야 이제 힘들다고 막 걷고 들어오더라고. 이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안 배운 것 아닙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7시간 반이나 밖에 안 배운 것 아니냐? 그건 30분, 8시간 해야 되는 걸 7시간 반만 배웠다면 30분은 안 배운 것인데, 안 배운 만큼을 이 사람 8시간 다 배운 걸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쌓이면, 뭐 예를 든 겁니다. 30분씩, 하루에 30분씩 계속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5일간을 하면은 150분을 안 받은 게 되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이상을 안 받은 거죠. 2시간 반 정도를. 그러면 2시간 반 정도의 훈련비가 발생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비가 발생이 됐다면 안 받아야 할 훈련비 2시간 반만큼을 받았다. 어디가? 훈련기관이. 이게 그래서 안 받아야 될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훈련 안에서도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돈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융통성 없이 답답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강조를 하고 강사님들과 교육생들에게 그렇게 이거를 체근을 하고 강조를 하는 그런 입장과 처지를 좀 헤아려 주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요즘에 교육생들에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만족도 조사하듯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방금 제가 좀 그 말씀드렸던 거 있죠. 교육생들에게 체크리스트 하는 거. 이 체크리스트를 아마도 거의 그대로 할 거예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슈가 있거나 뭐 나와가지고 봤는데 좀 알쏭달쏭하거나 그러면은 여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자기들도 문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게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교육생들에게 체크해보세요라고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가서 눌러보고 예를 들어서 쭉쭉쭉쭉 체크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 보기를 눌렀더니 당신이 교육받고 있는 지금 이 과정은 이러이러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뜬다면 이거 내가 그러면 문제 삼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네? 라고 이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개인이 사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눌러서 확인해 보고 뭐 이 사람이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민원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훈련기관에 점검을 왔거나 이럴 때는 불시 점검이나 모니터링을 왔을 때는 교육생들에게 이미 개인정보 동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교육생 휴대폰 번호를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만족도 조사나 구글 폼으로 시험 보잖아요. 그 구글 폼으로 뿌립니다. 그럼 교육생들이 자기 휴대폰 가지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방금 나온 그런 질문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어쨌어요, 어쨌어요, 뭐 어땠어요, 뭐 어땠어요. 합반하면 안 되는데 합반했어요. 교재를 돈 받고 나눠줬어요. HRDN에서 보니까 이 교재가 아닌데 이 교재를 썼어요. 강사님이 수업을 진행 안 했어요. 뭐 자습시켰어요. 식사 시간이라고 빨리 밥 먹으라고 그랬어요. 끝날 시간 됐는데 이제 좀 이따가 찍으세요라고 하고 수업 안 했어요. 이런 온갖 여러 가지 문제를 누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요. 두서없이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드린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그동안에도 잘 하셨겠지만은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좀 이 부정수급, 부정훈련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챙길 수 있는 그 좋은 자료로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익숙하지도 않은 이 방송을 진행하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